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대륙조선 시리즈의 첫 번째 방송으로서 전라도가 왜 호남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전라도 지역을 상투적으로 호남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왜 호남으로 부르는지 그 유래가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류 사학계가 제시하는 설명에 따르면 호서지방은 호수, 즉 저수지의 서쪽에 있어서, 그리고 호남지방은 호강의 남쪽에 있어서 영남지방은 조령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나무위키의 설명을 보면 호남은 호수의 남쪽을 이르는 말로 전라도 지역을 지칭한다. 또 충청도는 호서라고 하는데 이때 호가 어디냐를 두고 이견이 많다. 호를 그대로 호수로 해석해 김제 벽골제 또는 제천 의림지로 보는 설이 있고, 강으로 해석해 금강으로 보는 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김제 벽골제와 제천 의림지는 아주 작은 저수지로 지형을 구분할 만한, 설명할 만한 큰 크기가 되지 못합니다. 또 호가 호강, 즉 금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호남이 아니라 강남이 되어야 상식에 맞습니다. 강의 남쪽이기 때문에 호수의 남쪽이 아니라 강의 남쪽, 즉 강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천의 의림지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둘레를 측정한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둘레가 불과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5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호수를 가지고 충청도 지역을 호서라고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한 김제의 벽골제도 상당히 작은 크기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 저수지 하나 때문에 호남을,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했다. 이러한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전라도가 호남이 되기 위해서는 전라도의 북쪽에 반드시 큰 호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지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지도 상에서 보시다시피 전라도의 북쪽에는 지역을 구분할 만한 큰 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류 사학계에서도 호남의 호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 호남의 호를 특정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불렀는데 이 호남의 호가 어딘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중국 대륙의 호남성을 보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국 대륙을 보면 동정호라는 아주 큰 호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남쪽을 호남성, 그 북쪽을 호북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키백과의 정보를 보시면 후난성 또는 호남성은 중화인민공화국 남부의 성이다. 이름은 둥팅호, 즉 동정호 남쪽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의 동정호를 구글 지도를 통해서 그 둘레를 측정한 지도인데, 둘레가 거의 400km에 달할 만큼 아주 거대한 호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둥팅호, 즉 동정호라는 호수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이고 한때 중국 최대의 담수호였으나 4개의 하천에서 흘러드는 퇴적물과 장강의 진흙 및 모래의 유입으로 수역이 점차 축소되어서 포양호에 이어서 제2의 담수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동정호의 남쪽에 호남이라는 지역을 비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명을 비정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도를 호서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호의 서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호수가 바로 포양호라는 호수입니다. 지금은 중국 대륙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양호 역시 그 둘레를 측정을 해보면 거의 479km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한 호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포양호는 파양호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입니다. 따라서 동정호의 남쪽에 전라도 즉 호남이 있었고 포양호의 서쪽에 충청도 즉 호서가 있었다. 이러한 지명 비정을 해보게 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비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현 한반도의 관서지역, 관동지역, 관북지역 이러한 지명의 비정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관서, 관북, 관동의 기준이 되는 곳은 천령관입니다. 이 천령관을 현 주류 사학에서는 현 강원도 북쪽에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상의 천령은 절대로 현 강원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성계의 요동정벌 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초를 보면 천령이 사건이라는 아주 한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령이는 고려 말인 1387년 중국 명나라가 요동 지역에 설치한 군사적 행정기구를 말하는데,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명은 원이 지배하던 고려의 천령 이북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며
천룡이 설치를 고려에 통보해왔고 고려는 이것을 자국 영토에 대한 침해로 여겨 우왕과 최영 등이 주도하여 요동정벌을 시도하였으나 정불군의 지휘를 맡은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하다 압록강변의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으로 진격,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훗날 조선이 세워지는 기틀을 제공하게 된다. 즉 따라서 위화도 회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천령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계의 요동정벌 루트가 압록강변의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다시 개경을 장악했다. 이것을 위화도 회군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이성계가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을 정벌하려고 했는데 이 천령이라는 곳이 현 주류 사학께서 얘기하는 대로 강원도 북쪽이라면 이성계가 강원도 지역을 정벌하러 가야지 이 압록강을 넘어서 요동 지역으로 정벌을 하러 갔다는 것은 현 주류 사학계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천령이 한반도에 없었다면 현 관서, 관동, 관북 등의 지명들도 전부 지명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관서, 즉 평안도와 관북, 즉 함경도를 나누는 기준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중국 대륙의 유명한 관문들을 지도에 모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에 있는 관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천산남로, 이 천산남로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철문관, 그리고 옥문관, 가역관, 그리고 중국의 중심지대인 중원 지역으로부터 산동반도 지역으로 동해안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이 함곡관, 그리고 중국 동북부의 하북성 지역에서 이제 만주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이 산해관, 이렇게 크게 중요한 관문들을 비정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철문관이라는 지명이 저는 이 지역에 철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문을 철문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러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철문관이라는 관은 비단길에서 천산남로의 중요한 요충지로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 이렇게 주류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철문관이라는 관이 신라 시대에 신라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침입해 내려오는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중국 신정이그르 지역에 중요한 관문을 설치한 것이 바로 철문관이다, 즉 철령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관을 철령으로 비정을 했을 때 이성계의 요동 정벌로를 추정을 해보면 중국의 중원지대에 위치했었던 개경으로부터 서북쪽으로 가서 철문관, 즉 철령을 공격을 해서 명나라의 철령이를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 이성계의 요동 정벌 루트였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문관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을 해보면 철문관의 서쪽에 관서지역, 그리고 철문관의 북쪽을 관북지역,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동은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관동지역은 바로 함곡관의 동쪽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중원지역, 즉 중국의 시안, 장안, 그리고 낙양 등이 위치한 이 지역을 경기도라고 비정을 해봤을 때 그 동쪽의 경계가 바로 함곡관이고 이 함곡관의 동쪽에 관동지역이 있게 됩니다. 즉 강원도가 있게 됩니다. 이 강원도를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나누는데 현재 주류 사학계에서는 한반도에 어떤 대관령을 기점으로 해서 영서와 영동을 나눈다 이렇게 비정을 하지만 저는 대흥안령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서와 영동을 나눈 것이 원래의 영서 영동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원래의 호남, 즉 호수의 남쪽인 전라도는 동정호의 남쪽에 있던 지역이고 충청도, 즉 호서 지역은 포양호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중국 대륙의 중심부가 되는 지역을 경기도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관서와 관북, 여기에 기점이 되는 철령관이라는 관은 지금의 철문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 철문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서쪽을 관서, 그 북쪽을 관북 이렇게 불렀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기도의 동쪽에 함곡관, 함곡관의 동쪽에 강원도, 즉 관동 지역이 있었다.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해도, 즉 해서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황해도가 바다 동쪽에 있는데도 해서라고 불리우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황해도가 현재 황해의 동쪽에 있으면 해동이라고 불러야지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명 조작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서의 해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지금의 고비 사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속성 북부 고비 사막 지대에는 거대한 내륙해가 말라붙은 흔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구글 지도상으로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물이 말라붙은 흔적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 고비 사막에 존재했던 내륙 호수를 고대인들은 바다 해자를 써서 한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해가 고비 사막을 말한다. 즉,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은 과거에는 바다였지만 이것이 점차 말라붙어서 사막이 되었다. 이러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그 흔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이 물이 흘렀던 흔적이 보이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저는 현재의 고비 사막에 있었던 내륙 호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고비 사막, 현재의 고비 사막을 흐르고 있었던 내륙 호수를 한해라고 본다면 이 한해의 서쪽에 해서 지역, 즉 황해도가 있었다,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비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한해, 즉 이 내륙 호수 혹은 바다를 바다로 놓고 그 다음에 황해도, 즉 해서 지역을 이 서쪽에 놓게 되면 조선 왕조의 팔도 지역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비정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남은 조령과 중령의 남쪽에 있어서 영남이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을 보시면 중국 대륙의 동남부에 어떤 큰 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큰 산이 황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중국 대륙에 존재하는데,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큰 산맥을 조령과 중령으로 비정을 해본다면 이 조령과 중령의 남쪽에 영남 지역, 즉 경상도가 존재했다,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선 팔도의 이러한 관서, 관동, 해서, 호서, 호남, 영남, 이러한 이 팔도의 어떤 별칭들은 중국 대륙에서 기원하였다. 그 어원적인 유래가 바로 중국 대륙의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대륙 영토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 대륙에 있었던 조선 왕조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떤 여진족들을 정벌한 것이 바로 사군 육진이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 방송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방송을 한번 쭉 보시면 저의 어떤 주장들을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다음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